배우 김자옥, 헐리우드 명배우 로빈 윌리엄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배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 보기엔 늘 미소 짓고 밝은 에너지를 주던 분들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화사했고 화면 속에서는 따뜻했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조용한 외로움과 깊은 우울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자옥 배우는 암 투병 중에도 단정하고 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인들에 따르면 그녀는 은퇴 이후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했고 건강 악화와 함께 극심한 무기력과 우울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제 무대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점점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그녀가 남긴 말입니다. 로빈 윌리엄스는 세계를 웃긴 천재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63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파킨슨병과 루이체 치매 초기 증상, 그리고 동반된 심한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를 진료한 정신과 의사들은 말합니다. 그의 병은 조용했고 치명적이었고 너무 늦게 발견됐다. 오영수 배우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면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화려한 조명 속 박수갈채 뒤엔 말 없는 침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보미입니다. 30년간 노인의 마음을 돌보며 저는 수없이 반복되는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해왔습니다. 노년의 우울증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조용히 다가오고 말없이 침잠합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기운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몸이 아파서 그런가 봐요. 두통, 불면, 식욕 저하, 이유 없는 통증. 이런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가족도 본인도 나이 들어서 그렇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게 우울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은퇴, 배우자의 상실, 자녀의 독립, 사회적 고립, 건강의 악화, 삶의 기반이 하나씩 무너지는 그 자리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그 틈으로 우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 우울을 너무 늦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우울은 병입니다. 치료 가능한 병입니다. 지금부터 그 증상, 치료법,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젊은 사람들의 우울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신체 증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기운이 없어요. 잠이 안 와요. 입맛이 없어요. 몸이 자꾸 쑤셔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우울을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그래서 늦게 발견되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노년기는 상실의 시기입니다. 일에서의 은퇴, 자녀의 독립, 친구의 죽음, 몸의 노화, 삶의 기둥이 하나씩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침묵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노인 우울증이 자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 시작은 대부분 말 없는 우울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의 우울은 치료 가능한 질병입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서 그래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일 있으셨어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는 질문이 필요할 때입니다. 노인 우울증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분들에게도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증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말수가 줄어듭니다. 묻는 말에만 짧게 대답하고 예전처럼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하루 종일 TV만 켜두고 멍하니 있거나 침대에서 계속 누워 지냅니다. 예전에는 좋아하던 활동도 하지 않고 흥미를 잃습니다. 셋째, 식사를 거르거나 반대로 폭식합니다. 입맛이 없어지거나 갑자기 단 음식을 찾는 것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수면이 무너집니다. 밤에 잠이 안 오고 새벽에 일찍 깨고 낮잠이 길어집니다. 다섯째,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다. 죽는 게 더 편할 것 같다.
이런 말이 반복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여섯째, 외모나 위생에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단정하던 분이 머리를 안 감거나 옷을 아무렇게나 입기 시작한다면 그건 스스로를 돌보는 힘이 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이 중 두세 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권유하셔야 합니다. 우울증은 말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침묵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75세 은퇴한 공무원이신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땐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내분 손에 이끌려 오셨고 그냥 잠을 못 잔다고만 하셨죠. 하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표정, 눈빛, 자세에는 삶의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도 갈 곳이 없어요. 집에 있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냥 숨만 쉬는 사람 같아요. 그분은 오랜 세월 국가를 위해 일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진료를 시작하며 수면을 돕는 약부터 아주 소량으로 처방했고 주일에 심리 상담과 함께 작은 일상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4주가 지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해가 좀 더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3개월 뒤 동네 복지관의 서예 교실에 등록하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쓴 글씨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마음이 가면 글이 따라온다. 그게 제 마음 같았어요. 이 사례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어르신도 말없이 우울에 잠겨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잃는 병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면 다시 삶의 리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이 들어서 오는 우울증도 정말 치료가 되나요? 이제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노년 우울증 역시 젊은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다만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첫째, 약물 치료입니다. 우울증 치료에 있어 약물은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어르신들 중엔 약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희는 부작용이 적고 장기 복용에 부담 없는 약부터 아주 소량으로 시작합니다. 수면을 돕거나 기분을 안정시키는 약을 천천히 늘려가며 몸에 맞는지를 관찰합니다. 많은 분들이 2주에서 4주 안에 기운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상담 치료입니다. 어르신들은 종종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전문 상담사를 통해 주일에 정기적인 대화를 나누며 마음속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가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치유가 일어납니다. 셋째, 일상 루틴 회복입니다. 우울증은 사람을 무기력의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일상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햇빛 쬐며 걷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화분에 물 주기, 손주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이런 아주 작은 행동이 마음을 자극하고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치료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는 바로 가족의 지지입니다. 노년 우울증 치료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는 가족입니다. 첫째, 나이 들어서 그래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이 말은 공감이 아니라 무시로 들릴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둘째,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보다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라는 공감이 더 필요합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셋째, 무언가를 같이 하세요. 산책하세요 보다는 같이 산책 나가요. 책 읽으세요 보다는 이 책 어머니랑 같이 읽고 싶었어요. 같이라는 표현이 어르신들에게는 연결감을 줍니다. 넷째, 사소한 일도 칭찬하고 인정해주세요.
오늘 밥 잘 드셨네요. 옷이 잘 어울리세요. 이런 한마디가 어르신의 자존감을 살립니다. 다섯째, 말할 기회를 주세요.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더라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 반복 속에는 내가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다 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지만 마음은 사람 사이에서 회복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미소 하나가 부모님의 삶을 다시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말없이 마음을 앓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론 삶의 의미를 잃고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노년의 우울증은 조용히 다가와 조용히 삶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눈치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없지? 요즘 입맛이 없다 하셨지. 얼굴이 어두우신데 무슨 일 있으셨나? 이런 작은 신호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우리는 관심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봄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이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 같았다면, 혹은 나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면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혼자서 견디지 마세요. 말 없이 울지 마세요. 마음이 아플 땐 손을 내미세요. 반드시 누군가는 그 손을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가족 중 누군가의 마음을 더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앞으로도 도움이 될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구독은 내일 또 다시 함께 걷고 싶다는 든든한 약속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